신모델 정밀 분석 신차 이슈. 오늘 신차 이슈를 진행하기에 앞서 게스트를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슈의 단골 게스트 더모터의 나경남 기자와 BMW 모터라드 강남점 김상기 차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더모터의 나경남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모터라드 강남 김상희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나경남 기자께서는 지금 저희 그 단톡방이란다. 이 실시간 채팅에서 보시는 것처럼 2등 축하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진심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운이 좋았죠. 네. 네, 4전 동안 참전하면서 열심히 탔고 또 제가 또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하나 있는데 제가 그날 미리 가가지고 두카티에서 하는 교육을 살짝 보고 왔는데 도움이 엄청 됐습니다. 그 두카티에서 하신 교육이 도움이 됐다. 네네네. 오늘 BMW 얘기하는데 그 두카티 얘기 나중에 하시죠. 예. 저 교육을 저희가 그런 게 없어가지고 BMW는 타지 않았어. 예. 그러니까 나중에 하시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A등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기자만 이기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타시는 거 보니까 아주 긴장 많이 하고 있어요. 이번에 좀 많이 좀 올라오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김상기 차장님은 오늘 2부에 소개할 신모델의 굉장히 전문가로서 저희가 또 모신 겁니다. 네.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특별하게 좀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장님 그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BMW 모터라드 강남에서 현재 영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상희 차장입니다. 오늘 제가 즐겨보는 또 그리고 아주 중요한 아주 제가 재밌게 보는 프로그램에 직접 게스트로 나올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도움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BMW 직원분들이 모터라드 그 분들이 많이 나와주시네요. 저번에 임성훈 전장님도 나와주시고 맞아요. 남서울 임성훈 전장님도 나오셨었고. 네. KJ 모터 다들 KJ 모터라드 쪽이 저희한테 효의적이고. 그러네. 맞아 저희 모르는 거 있을 때 제가 호의적이잖아요. 모르는 거 있을 때 제가 전화해요. 몰래 전화하고. 그쵸, 네. 저 나오는데 그거 언제쯤 나옵니까? 정말 저희가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그러면 지금 담당하시는 업무가 그러면 판매, 고객 대응 뭐 이런 거 하시는 거죠? 네, 영업에서 현재 그 근무를 하고 있고, 사실 그 BMW 모터라드는 전통적으로 영업팀에서 뭐 정비라던가 뭐 의류 판매라던가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죠. 다양한 업무를 저도 다양한 뭐 업무. 많이 배우고 싶고 뭐 나가고 싶고 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은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 살펴볼 모델에 대해서 조건희 기자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펴볼 모델은 지난주에 공개된 BMW F800GS 그리고 F900GS 그리고 F900GS 어드벤처입니다. 네, 그러면 첫인상부터 간단하게 각자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그 현장에 계신 맞아요. 차장님께서 한번 김상기 차장님께서 제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아프릴리아 투아렉 660이라고 보는 순간 이거 마크가리 했나? 마크가리 무슨 말씀이세요? 그거 아닌데 그 투아렉 660의 느낌을 좀 약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BMW가 아프릴리아를 따라했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하면 크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저는 살짝 그런 느낌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뭔가 좀 더 얄쌍해졌다 이런 느낌을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 같은데 맞나요? 투아렉 660이 사실 디자인이 굉장히 그 라인이 깔끔하면서 짧게 잘 나왔기 때문에 첫눈에 딱 굉장히 저 바이크에 대해서 인상이 나오는 편인데 뭐 제가 알 수는 없지만은 알게 모르게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나경남 기자의 첫인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첫인상 자체는 F900GS는 확실히 눈에 들어왔고요. 나머지 800GS랑 어드벤처는 그냥 구태의연하다라는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미들 클래스의 어드벤처 투어링 모터사이클들이 시장이 굉장히 과열된다고 해야 될까요? 국내에서는 조금 더딘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사실 방향성을 약간
좀 잘못 잡지 않았을까? 네. 근데 할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였지 않았을까 아하. 싶기도 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네.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자세한 거는 또 차차 네. 듣겠고요. 조건희 기자 첫인상 어땠습니까? 뭐 저도 처음에 딱 눈이 들어온 거는 F900GS였는데요. 네. 일단 저는 처음에 딱 보고서 네. G310GS인가?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헤드라이트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G310GS랑 비슷하게 네. 생겼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 그 차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바이크의 자세나 이런 거는 굉장히 멋있는데 네. 이 헤드라이트 디자인을 네. 이렇게 같은 걸로 쓴 게 음. 마치 최근에 그 혼다 그들이 네. 그 미들급들이 같은 헤드라이트를 쓰면서 뭔가 이게 개성이 없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좀 아쉽다. 그렇군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모델 설명을 조금 깊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건희 네. 기자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이번에 신모델들은 기존의 F750 그리고 F850GS들이 업데이트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의 853cc 병렬 트윈 엔진에서 895cc로 배기량이 업그레이드 되었고요. F800은 최고 87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 91Nm로 업데이트 되었고, F900GS는 최고 105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93Nm입니다. 로드, 레인, 라이딩 모드 두 가지를 가지고 있고 DCT와 ABS 프로를 기본으로 장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인치 풀컬러 TFT 계기판이랑 스마트 키로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것들이 좀 바뀐 것 같은데 이전 세대와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나경남 기자께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전 세대하고의 큰 변화에서는 지금 엔진 배기량이겠죠? 네. 제일 큰 게 엔진 배기량 커지고 그래서 당연히 출력이 향상된 부분들 각각 한 10마력씩 올랐다고. 네. 뭐 굉장한 출력의 그 향상이죠. 그리고 굉장히 이 부분은 굉장히 전 인상적이었는데 사실 그것들이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변화의 포인트는 결국 F900GS 아하. 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쵸. 같이 발표하는 것 자체가 약간 네. 무리수가 아니었나. 아하. 이거 한 모델 이거 F900GS에 초점을 딱 맞춰서 엄청 자랑을 했어야 네.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14kg이 경량됐는데 네. 네. 엔진 마력 올라가고 배기량 커지고 하는데 14kg가 경량이 됐다. 그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대단한 변화인데 이게 오히려 F800GS나 900GS 어드벤처가 마치 900GS의 어드벤처 버전처럼 보이는 효과를 노린 건지.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네. 약간 눈속임이 있다. 아하. 약간 조금 티나는 있다. 네. 그러면 김상기 차장님은 네. 그 R1250GS 오너시잖아요. 네, 1200GS. 1200GS. 아하. 네. 그러면 지금 실제로 고객들을 응대도 좀 하고 계시고 네. GS 오너 라이더이기도 하시니까 네네. 요거 새롭게 공개된 요 정보만을 좀 보고 판단해 봤을 때 네. 여기 어떻게 상품성이 좀 있어 보입니까? 네, 지금 이 모델은 BMW에서 전통적으로 이제 차 모터사이클에서 말하는 LCI라고 하는 이제 주기적인 라이프 사이클 모델 체인지에 부합하는 모델이고요. 네. 그래서 차하고 차에서는 LCI가 이제 정식으로 명칭이 되어 있고 네. 모터사이클에서는 그런 그 말을 쓰진 않지만은 최근에 이제 M 디비전 같이 그렇게 말을 좀 같이 쓰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50마력이 늘어났는데 사실 14kg로 줄었다는 게 네. 네. 저희가 14kg로 다이어트를 하면은 엄청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힘들어. 그래서 출력을 늘리는 것보다 사실 무게를 줄이는 게 더 효과가 많다고 많이 생각이 네. 드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KTM 그 890이 토크가 한 100 정도 나오는데 네. 지금 이번에 900GS가 한 93 정도까지 많이 쫓아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슈와제 텔레스코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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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절식 서스펜션까지 넣고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디자인은 날렵하게 하면서 네. 좀 더 그 원래 GS는 온로드랑 오프로드 비중이 이제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800GS는 확실히 오프로드 비중을 더 높여서 아하. 좀 더 그 하드코어한 라이딩을 좀 사실 오프로드를 가게 되면 무조건 가볍고 무조건 출력이 높을수록 좋다 보니까 네. 이제 온로드 비중이 높을 경우에는 그런
그 특성이 낮아질 수가 있어서 음. 그 트로피 대회가 850GS로 열렸던 적도 있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많이 너무 1250 박스 엔진의 GS에 대한 그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네. 조금이라도 이 모델에 대한 개성을 좀 늘리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음. 이번에 발표한 사진들을 보면은 그 디자인 굉장히 날렵하게 했다 이런 네.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고 지금 요것만 봐도 그 말씀하신 대로 날렵합니다. 그 오프로드를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KTM 알수 있고. 아닌가요? 색깔이 약간 주황색, 빨간색. 네. 그리고 이제 그 머플러 네. 또 이제 F900GS 같은 경우에는 아크라포비치 머플러 네. 채택하고 있고 또 연료 탱크도 경량 네. 플라스틱으로 네네. 제공을 했다고 하고 스윙암도 경량으로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오프로드 그런 것을 더 네. 강조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경남 기자께서 얘기한 그 어드벤처 대비 노멀 모델이 오프로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인지 어드벤처 모델이 온로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게 지금 여기 그에 해당하는 이야기일까요? 그 약간 다르기는 한데 네. 맞는 얘기 같고요. 네. 그 맞는 것처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그 최근에 이 미들 클래스 말씀해 주셨지만 네. 그 KTM이라던가 그 아니면 야마하의 테네레 네. 네. 그리고 투아렉 660 이런 네. 모델들이 그 미들 클래스에서 좀 더 활발하게 오프로드에서 가지고 놀 수 있는 것들을 되게 모토를 가지고 네.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보면 사실 기존의 F800GS, 850GS들이 가져가던 기존은 마치 어드벤처 투어링이라는 것의 원조가 BMW인 것처럼 아하. 되게 편안하고 즐겁게 탈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가격은 조금 낮고 네.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되게 평범하다고 해야 될까요? 친절한 모터사이클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F900GS는 조금 더 하드코어한 라이더들 그리고 좀 더 진취적으로 어드벤처를 더 본격적으로 즐기고자 하는 라이더들에게 맞춰서 네. 이렇게 개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차장님 오신 김에 네. 진짜 궁금한 거를 좀 여쭤보고 네. 싶은데 그러면 기존에도 이제 F750GS랑 네. F850GS가 있었잖아요. 네. 요것들을 선택하셨던 고객들의 이 원하는 어떤 모습이 아까 그 나경남 기자가 말씀하신 것과 네. 어느 정도 부합할까요? 사실 그렇게 볼 수 있죠. 사실 실제로 GS로 오프로드를 즐기시는 분들은 사실 비율이 굉장히 작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작고 예전에도 800GS가 나오고 그다음 700GS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21인치 휠을 가지고 시트고가 높은 네. GS 모델을 타고 싶지만은 특히 이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분들도 요즘 엔디로 이제 멀티퍼포즈 모델에 관심이 네. 많으신데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850GS는 남성분들도 타기 어렵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750GS를 선택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키가 크기 때문에 기존 800GS보다 더 큰 모델을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드벤처 모델은 기본적으로 시트고하고 열탱크 네. 량이 더 크다 보니까 더 볼륨이 큰 모델을 요즘 사실 한국 분들 키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기자님도 그러시고 진짜 저 키 안 큽니다, 저. 네, 근데 정말 예전에 비해서는 키가 크신 분들이 정말 많으셔가지고 네. 그런 네. 분들은 이제 좀 더 볼륨이 있고 더 높은 어드벤처 모델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네. 이렇게 다양한 모델군을 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거쳐가는 단계라 볼 수도 있지만은 네. 거기서 많은 만족감을 느끼게 되면은 뭐 사실 좀 더 오프로드를 열심히 타거나 아니면 좀 더 장거리 주행을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1250GS로 갈 수 있게 네.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게 딱 그 정도 레벨 너무 하드코어하지 않는 게 원래 사실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나 그쵸, 좀 그쵸. 즐길 수 있는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그러면은 그 F750GS와 F850GS가 이렇게 있었는데 네. F750GS는 이제 그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 스포크휠 아닌 거 그 뭐죠? 캐스팅이 캐스팅에 채택을 하면서 좀 더 올로드 그 네. 서스펜션 스트로크도 좀 더 짧고 네, 뭐 그런 모델이었고 네. F850GS는 좀 더 서스펜션 스트로크도 길고 네.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오프로드를 조금 더 무드를 강조한 모델이었는데 네. 그 두 모델에서 네. 어떤 모델이 고객들한테 더 그 만족도라고 할까요? 그런 게 높았나요? 실제 라이더들의 만족도는 이제 사실 여러 가지 부분이 합쳐져서 네, 이루어진다고 네. 볼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첫 번째 시트고인 것 같아요. 내가 발이 안 닿았기 때문에 GS를 못 하신 분들도 아직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이유로 이제 근데 7150 GS를 타면은 더 큰 바이크도 탈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아메리칸 라이더 분들 같은 경우 시트고에 많이 부담 느끼시는데 750 GS를 타고 나서 1250 GS를 탔을 때 이 정도면 탈 수 있겠는데 하시는 자신감이라던가 그런 이제 입문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바이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850 GS는 21인치 휠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 휠 자체가 오프로드 맞아요. 비중을 네. 강하게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서 근데 GS는 확실히 온로드 비중이 지금까지 높았어요. 장거리 주행을 한 상태에서 그쵸, 네. 오프로드를 그대로 갈 수 있는 컨셉의 바이크였는데 이제 조금씩 오프로드 세팅을 했을 때 이제 GS로 이 정도로도 갈 수 있다. 맞습니다. 그거 보여주기 위한 좀 그런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F800GS, F900G, 850GS, 네. 750GS 사실상의 좀 비인기 모델 아니었습니까? 네? 그 1250GS가 고인기 모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높은 인기를 데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개선 사항이 이렇게 많이 네네네. 해서 나왔는데 요게 이제 소비자들한테 많은 선택을 받을지 요게 어떤 세일즈 포인트로 고객들을 예. 설득하실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 KTM이 사실 굉장히 강한 라이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입문을 하시거나 부담 없이 타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바이크인데 네. 실제로는 1250GS에 대한 이미지라던가 인기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내가 무리를 해서라도 그쵸. 더 높은 거를 사야 되겠다. 네. 다운치마다 이런 분들이 있지만은 700G에서 750GS를 가신 분들도 계시고 800G에서 850GS로 가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 그쵸. 바이크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음. 특히 이제 저배기량을 안 타보시고 바로 대배기량으로 입문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좀 더 안전하고 재밌게 타기 위해서 그리고 드물지만 요즘엔 다운그레이드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요? 편하니까 훨씬 편하니까. 1250GS에서 이제 F900XR 가시는 분이 계셨고 이제 뭐 850GS로 해서 이 바이크를 탔을 때 내 체형에 맞고 나는 부담이 없고 좀 더 재밌다. 이제 부담이 없어야지 재밌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그 모르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계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이크가 다르고 그런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한번 실제로 내가 타보고 느껴보면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죠. 그럼 지금 얘기를 해주셔서 궁금해진 건데 네. F900 시리즈는 여전히 인기가 좋은가요? 그래서 이게 그 아이돌들도 보면은 한 5명 중에 사실 특출나게 그렇죠, 있는 그렇죠. 사람들이 예, 예. 5명이 네. F 비율 패밀리에서도 좋습니다. 네. 이제 좀 센터라고 할 수 있는 건 실제로는 F900XR. 네. XR이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유행이 돌고 돈다고 하잖아요. 네. 네이키드가 다시 약간 인기가 올라가고 올라온 것 있나요? 같아가지고 그 다음 F900R. F900R. 네. 어. 그리고 두 모델은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도 약간 더 저렴하면서 네. 같은 옵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750GS, 850GS 그 다음에는 이제 시트고 때문에 네. 선택받으신 분만 탈 수 있는 850GS 어드벤처 뭐 이런 순서가 어쩔 수 없이 생긴다고 볼 수는 있죠. 그쵸, 그쵸. 네, 그래서 뭐 그렇긴 하지만은 네. 뭐 내가 타고 싶은 바이크를 탔을 때 만족감을 느끼는 게 제일 좋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죠. 네. 그래도 또 이제 현장에 계시니까 역시.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전문이라서 그러니까요. 뭐 언제나 좋게 좋게 끝나죠. 대단하십니다. 자기 이런 느낌으로. 그럼 네. 지금 F750GS, F850GS 가격대가 어느 정도로 되어 있나요? 네, 현재 F750GS는 컬러에 따라서 가격이 약간 틀린데요. 좀 쉽게 생각하시기에는 F750GS가 이제 1,700만 원대, 1,700만 그다음에 원대. 850GS가 2,000만 원대, 그다음 850GS 어드벤처가 2,300만 원대로 약 300만 원 정도의 텀을 두고 있고 모델별, 컬러별로, 옵션별로 약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23년식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드디어 한 10년 만에 스마트 키인데 공기압 센서가 들어간 굉장히 중요한. 그쵸. 네. 그동안 뭐 알 수 없는 이유로 사실 좀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컬러하고 네. 스마트 키인데 TPMS가 되냐 안 되냐. 그쵸. 1250GS는 열선 시트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조금 차이가 차이가. 나지만 크게는 1,700만 원대, 2,000만 원대, 2,300만 원대 아하.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신모델들은 어쨌든 여기서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예전에 CC당 10,000원이었잖아요. 그쵸, 옛날에. 네. 예전에 언제요? 네, 근데 지금 네네네. 요즘 또 그 시시당 10,000원짜리 바이크가 있다고. 그죠. 일부 모델이 있긴 하지만. 근데 제가 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한 10마력 정도 올랐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마력당 한 1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그러면 어떻게 되는 아, 그냥 거예요? 제가 그냥 생각한 건데 그냥 한 그쯤 되지 근데- 않을까. 설득력 있네. 근데 네. 뭔가 묘하게 그 정도가 네. 될 것 같으로 예상이 되네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해진 게 네. F750, 850 때 GS 시리즈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편이었는데 네네. F900R, F900XR이 네네, 나오면서 네. 가격대가 네. 갑자기 확 내려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그 아이돌급의 인기를 갖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굉장히 경쟁이 합리적인 있는 가격에서 가격. 네. 굉장히 좋은 패키지를 제공해줬다가 있었는데 이번에 F 시리즈들이 GS 시리즈들이 새롭게 나오면서 네. 가격이 오히려 낮아질 가능성도 있지는 않을까요? 사실 지금 F 계열들은 한번 가격 조정이 사실 일어난 후 가격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사실 차와 바이크는 새로 나온 모델이 가격이 더 내려가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그렇긴 하죠. 동결도 사실 거의 할인으로 보고 네. 낮아졌다고 볼 수 있어서 그쵸, 그쵸. 아하. 이제 뭐 매년 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네. 조금씩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올려줘야죠. 올려줘야 회사 된다고요? 입장에서는 그만큼 올려야 됩니다. 아. 네. 좀 낮춰주면 소비자들이 좋겠다. 이제는 계속 올라가는 게 그래서 소비자분들은 사실 계속 낮아지길 바래요. 그렇죠. 네. 네. 하지만 그거는 좀 어렵기 때문에 한번 이제 아까 말을 좀 할 수 있으면은 프라이싱 할 때 내가 방송 나갔는데 네. 이렇게, 이런 얘기 들었다 한번 좀 고려를 해달라. 아하. 그래서 최대한 근데 실제로 국가별로 가격률을 비교를 했을 때는 그렇죠. 국내 가격 좀 편이죠. 네, 그래서 국내 그렇죠, 가격은 외국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비싼 편이 아니고 또 패키지가 좋은 편이다 보니까는 네. 그런 뭐 다른 메이커와 사실 비교를 하실 수밖에 없지만은 그때도 뭐 다양한 옵션들 실제로 뭐 열선 그립부터 다시 시작을 해요. 저희는 열선 그립 다 들어가 있거든요. 310 저 진짜 빼고. 그 얘기를 그렇죠. 진짜 네. 해야 돼요. 그 BMW 코리아에서 수입하는 BMW 모터사이클들은 사실상 팩토리 옵션으로 넣을 수 있는 최대한의 옵션을 네, 꽉꽉 맞습니다. 채워서 넣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1대1로 비교하면 사실은 왜 이렇게 한국 시장은 비싸지?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해도 사실은 굉장히 합리적인 수준의 가격을 만들어냈다 항상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리고 BMW는 실제로 그 해외 시장이랑 비교해서도 그렇고 경쟁 모델의 국내 가격이랑 비교해도 그렇고 맞습니다. 맞아요. BMW 그 모토라드 그 마크가 가진 어떤 일반 고객들이 생각하는 가격대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되게, 네. 되게 합리적이네 라는 생각이 네. 가끔 들죠. 생각보다 오히려- 괜찮네. 약간 이런 생각. 오히려 모터사이클 동급 모델들을 비교해 본다고 해도 약간 그런 느낌이 그죠. 드는 그러면은 부분이 있어요. BM은 이 정도 하겠네 하고서 실제로 가격표를 보면 생각보다 그 정도는 아니네. 약간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또 실제로 매장 오셔가지고 네. 이거 뭐냐고 많이 물어보시면 스티어링 댐퍼가 아. 다 달려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거 뭐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왜냐면 다른 메이커들이 이제 옵션으로 많이 그쵸, 하는데 그쵸, 그렇죠. 저희는 기본으로 딱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고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고 어. 열선 그립도 실제로 이제 순정 옵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싼 네, 사실 가격의 그쵸. 경우가 좀 그쵸. 많이 있고요. 네. 지금 안개등 같은 경우에도 순정 안개등이 굉장히 가격이 비싸지만은 처음부터 달려서 나온 경우도 아하. 많고 해서 이제 좋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드왕만 유독 한국에서 더 비싸다는 맞아요. 아, 네, 맞습니다. 왜냐면 잘 팔리기 때문에 이런 거 비싸게 받아야 됩니다. 네. 네, 그거는 저희는 이제 아니 잘 회사는- 팔리는데 가격이 낮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캐시카우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회사는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아, 많이 팔리는 모델 더 비싸게 파는 게 맞아요. 주 목적이고 네. 그래서 지금 한국 모델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중국이 한국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비싸요. 여기는 비싸다고요? 비싸고 세금 때문에 그럴까요? 네, 그 세금이 그렇고 번호판이 엄청 비쌉니다. 저기 고객님이 번호판을 내려면 오셨는데 그 내연기관이 시내 들어갈 수 있는데 오버리터급이면은 뭐 심지어 뭐 1,000만 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번호판이 그래요? 그 지역마다 다 틀리긴 한데요. 어. 전기 번호판은 빨리 나오고 저렴한 편이라고 아. 하셨던 분이 있는데 보통 말씀해 주실 때는 나
그 나라 우리보다 싸던데 막 얘기하지. 야, 그 나라 우리보다 비싸던데 나 그럼 바로 살게. 이렇게는 어. 말씀 안 하시긴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국가별로 가격이 틀리다 보니까. 그리고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는데 미국이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MSRP랑 미국은 전 메이커가 세계에서 제일 싼 곳입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오랫동안 그 MSRP 가격 몇 번 네네.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 말하는 저희가 손해예요. 네. 뭔가 뭐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비교를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는 있지만 국가별로 가격이 틀리고 뭐 세금이라던가 그리고 지금 여기 아까 지금 모드가 이제 뭐 로드 이번 들어간 옵션도 아크라포빅 머플러, 네. 그다음에 알루미늄 케이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드 셀렉트 같은 것도 다시 패키지로 묶여 묶여 있죠. 있고요. 그거를 한국에서는 모두 다 풀로 주문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따로 장착하시는 것보다는 언제나 실제로 저렴한 가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그 것들 핸들 열선 그렇죠. 새 모델 다 기본 장비입니다. 어.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저희 없는 게 딱 한 모델이 있어요. 뭐죠? 310 R 310 예. G310 빼고는 다 들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열선 장갑보다는 그립이 훨씬 좋다. 써보신 효과적이죠. 분들은-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가격이 좀 약간 차이가 있더라도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비싸구나라고 좀 좋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도네이션이 또 이렇게 네. 동네가 있어요? 근데 그 지금 김상기 차장님한테 테키- 2,000원 줘야지라고 테키탱님이 아, 네. 네. 테키테님께서 네. 네. 아시는 분인가요? 리액션이라도 한번 리액션. 아는 사람인데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 너무 속보이니까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예. 감사합니다. 보신 분인데 저한테 들어오나요? 아니면 저기 반반 들어오나요? 이렇게? 수수료 수수료 떼고 떼고 전달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현금으로 그냥 2,000원 준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네, 지금 빨리 저 금방 가니까 많이 넣어주세요. 금방 네, 저 얼마 안 남았어요. 리액션이 해자라고. 네. 도네이션 생각 못했는데 또 뭐 준비해봐야 되겠는데. 뭘 준비를 해, 뭘 좀. 댄스 준비하십니까? 앞으로 그러면? 자주 출연해 주셔가지고 리액션들을 태어나서 저런 거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추정만이. 얼마면 어. 춤추시겠습니까? 얼마면 춤추시겠습니까? 37만 원? 30. 좀 비싸다. 안 해주실 것 같아요. 한 네. 30만 원. 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 뭐 전망을 조금 해보는 네.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일단 김상기 네. 차장님께서는 뭐 기존 예. 기존 F900 시리즈 대비해서 네. 아무래도 패키지가 좀 좋아져서 이제 반응이 좀 괜찮을 것 같다고 지금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네, 사실 그렇긴 하지만은 좀 개인적으로 좀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은 요즘은 이제 유튜브가 이제 영상으로 많이 처음에 데뷔를 하는데 유튜브 영상을 보고 나서 보통 영상을 너무 잘 만들다 보니까 많은 그쵸. 기대를 하세요. 정말 많은 기대를. 저렇게 탈 수 있을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 영상 보면은 진짜 이 단일 모델로 수천 대 팔리겠다 할 수가 있는데 뭐 네, 그래서 근데 꼭 그런 건 아니고 모든 모델이 다 성공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누군가 이 모델을 탔을 때 새로운 디자인에 좀 더 높은 성능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다, 재밌다. 그래서 이 바이크를 타면서 좋은 추억을 남겼다라고 할 수 있게 좀 그런 매개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건희 기자는 아무래도 젊은 피의 어떤 해석이 좀 있을 것 네. 같은데 일단 이게 아까 중간에 얘기를 하다가 네. 깊게 못했는데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일단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이 다르고 명확한 많은 변화, 뭐 무게 감량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모델은 사실상 F900GS입니다. 네. 그러니까 F800GS나 F900GS 어드벤처는 기존의 디자인에서 크게 그렇죠. 다르지 않은 그렇죠.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제 엔진만 업데이트된 것이라고 아마 소비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생긴 근데 게 일단 일단 디자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일단 저는 장명이 헷갈린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F900GS는 이렇게 생겼고 F900GS 어드벤처는 이렇게 생겼어. 근데 F800GS는 또 옛날 디자인. 그러니까 약간 이게 F900GS만 빼고서는 모델의 업데이트에 대한 임팩트가 적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국내에 출시하게 된다고 하면 뭔가 최근에 어떤 세계적인 미들클래스 시장의 흐름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F900GS가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하지만 F800GS는 기존의 그 어드벤처 투어러를 원하는 분들의 소비를 충족할 수 있는 모델로 잘 판매가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중에서 가격도 제일 낮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충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사실상 그 미안한 건 F900GS 어드벤처다. 네, 얘가 이제 사실상 그 어려울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 네, 저는 좀 어렵다. 어렵다. 네, 좀가 설득하려면 설명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좀 아쉽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그럼 혹시 나경남 기자는 어떻게 뭐 반박을 조건희 기자 의견을 반박을 뭐 굳이 반박할 건 없는 것 같고 저 사실 동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모델 자체를 개발해낸 것이라던가 그리고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각의 모델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저도 F750G 때 F750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이전에 네. 650일 때도 좋아해요. 네, 네. 왜냐하면 시트고가 낮은 것이 주는 굉장히 편안함이 있고 19인치 휠이기 때문에 맞아요. 온로드에서의 핸들링이 이쪽이 훨씬 좋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조금 더 강조하고 빛이 나게 해줬어야 되는데 저는 BMW 모토라드의 이 전략적인 면 그리고 홍보와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이번 시리즈가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어놨다. 이 부분은 되게 사람들이 혼돈이 되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또 한편으로는 또 F800GS 이번에 800GS가 된 이 모델 같은 경우에 그 전에도 그래 왔지만 가장 엔트리 모델이라는 걸 너무 강조해서 가장 밑에 있는 등급의 차량처럼 보이게 만드는 이런 전략은 좀 재고해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개별적으로 발표하는 게 훨씬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F800GS가 어떻게 달라졌고 이 부분이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GS 어드벤처 같은 경우에도 정말 장거리를 갈 수 있는 편안한 짐도 많이 실을 수 있고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서야 맞을 거고 그리고 F900GS는 완전히 새로운 모델처럼 어필을 했어야 된다. 뭐 이를테면 뒤에다 프로를 붙이든 엔듀로를 붙이든 이런 식으로 좀 확실하게 어필을 했어야지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을 것 같고 2위의 판단은 다르다. 네? 2위의 판단은 다르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사실 모델 자체는 굉장히 기대가 좀 되고요. 네. 저는 사실 이 모델 전체에 대해서 역시 900GS 이거는 차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KTM의 890 어드벤처가 네. 정확한 타깃이지 않나. 아하. 여러 가지 그리고 상대적인 장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출력이라던가 뭐 오프로드에 대한 이미지들이 KTM이 좀 더 위라고 쳤을 때 GS는 BMW다. 아하.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 서비스적인 측면이라던가 그렇죠. 여기서 또 차이가 확실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접근성도 그렇고요. 네. 전국에 딜러 몇 개? 지금 이제 2개 정도가 있고 지금 창원에도 오픈 아. 네, 예전에 있다 사라졌는데 다시 오픈 예정이고 네, 그렇게 AS적인 면도 있고 네. 관리가 확실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그 정식 매장이 많이 있고요. 특히 BMW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류 센터가 굉장히 큰 곳. 예전에 그쵸.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뭐 드라이빙 센터도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그 S1000 RR 구매하신 분 대상으로 드라이빙 센터가 원래 그렇죠. 주행이 불가능한 곳에서 이번에 교육도 있을 예정이고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도 다 정말 맞는 얘기고 저도 아쉬운 점은 네이밍이 그렇죠. 750에서 50cc 놀라서 800GS가 되면 검색하면은 예전 거가 나오고 약간 궁여지책이야. 네. 맞아요. 차 같은 경우도 그래서 뭐 528, 523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5이번에 523D인가 이렇게 조금씩 차이를 네, 주는데 맞아요. 너무 그냥 900GS면 새 거다 할 수 있지만 800GS면 옛날 모델인가 헷갈릴 수 있게 네이밍 된 점이 좀 아쉽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지금 그 KTM하고 허스크반하고 가스가스가 있는 그 네. 피에르 모바일 네. 지금 작년 22년도 그 가스가스를 인수했을 때부터인가부터 실적이 정말 굉장히 엄청 많이 좋게 나와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말은 그 미들급 시장이 유럽에서는 판매가 많이 되기 때문에 네네. 물론 한국에서도 판매를 하지만은 저 월드에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나라는 조금 팔리고 어느 나라는 많이 네네. 팔릴 수가 있고 네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유럽 나라들보다는 지금 대한민국이 좀 그 구매 파워 아. 그러니까 저희가 물건을 살 수 있는 네네. 저희가 사실 길 나가면 벤츠랑 BM 널렸잖아요. 별로 아, 안 네. 봤어요. 포르쉐도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크고 비싼 거 산다고 막 싫어하시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살 수 있어야지 그걸 살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크고 뭐 한국 사람 뭐 큰 거 좋아한다고 하지만 그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사기도 어렵거든요. 뭐 네. 차든 오토바이든 그래서 네. 지금은 한국이 좀 더 큰 모델을 선호하는 거는 그만큼 구매력이 매우 좋아졌기 아. 때문에 네. 네. 유럽에서는 실제로 면허라던가 배기량 체기 때문에 네. 미들급이 많이 팔려서 BMW도 그런 것 때문에 아. 이제 미들급에 신경을 전체적으로 쓰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아하.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2부는 마무리할 네. 시간이 되었는데 그 마지막으로 사장님께 그 BMW 강남 모터라드를 홍보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몇 초죠? 저희가 지금 한 1분 보통 정도 말하라고 하는데 하는데 TV 방송 아, 이제 보니까 잘하시는 분들 정말 잘하시네요. 네, 깜짝 놀랐어요. 1분을 정도, 네. 정확하게 아, 제가 네. 초까지 재고 있으니까 아직 준비. 1분? 시작. 네, 모터라드 강남은 대한민국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가장 오래되고 그 단독 건물을 갖고 있는 정말 제일 좋은 매장으로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강남에서 오래 살았는데도 여기 있었나 하시는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네.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오신 매장이고 또 단독 건물이기 때문에 주차도 아주 편하고요. 아하. 어허. 미직원들도 그쵸, 오래됐기 때문에 예수 숙련도도 아주 좋고 강남 세브란스 병원 앞.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통이 안 좋지만은 그래도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부 가운데 있는 강남에 매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 아주 중요한 매장이기 때문에 지나갈 일이 있으시면은 네. 네. 오셔서 찾아주시면 꼭 음료수나 커피 대접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네. 시간 되시면 꼭 한 번이라도 구경 와주십시오.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김상미가 차장님이 계신 곳이죠. 아, 네네. 45초 만에 마무리. 저 옆에서 막 들어오려고 차장님- 했는데 차장님 찾아가면 어떻게 좀 이렇게 네. 소개해 주시나요? 음료수 무료, 음료수 무료, 커피 네. 무료, 화장실 네. 무료, 화장실 무료. 무료. 좋네. 네. 네. 공기압 서비스. 공기압 그렇죠. 서비스. 공기압 서비스. 공기압 서비스. 저도 종종 가서 예전에 막 담배도 네. 한 대씩. 아유. 네. 네. 저희 흡연실은 저희가 제일 좋습니다. 아, 제일 그렇죠. 좋아요. 테라스 테라스 네. 딱 돼 있고 커피 다 그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의류나 이런 것들도 참 잘 급이 잘 돼 있고. 저희 이제 흡연자분들은 요즘에 사실 특히 강남에서 이렇게 네. 담배 피기 쉽지가 않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바이크를 타고도 아주 여유 있게 주차장도 넓고 네. 전문. 거의 바이크 카페예요. 네. 아, 근데 아시는 분만 오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어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혼자만의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낼 수가 있고 그렇죠, 또 그렇죠. 그런 나만의 공간이 될 수 있어서 알겠습니다. 사람도 많이 모이는 곳은 뭐 그쵸, 루트원도 그쵸. 있고 많이 있지만 그렇죠, 그렇죠. 서울 한가운데 이렇게 오아시스 같은 오아시스. 플레이스가 있다. 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타브랜드 모터사이클 타고 가도 괜찮습니까? 저는 타브랜드 모터사이클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원래 할리 출신이거든요. 아. 할리 출신이고 그리고 이제 할리에서 뭐 듀가티, 로얄 네. 엔필드, 트라이언프 다 투어 아니죠. 근데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메이커 특히 뭐 일제 구형 바이크들 굉장히 아, 좋죠, 좋아하기 좋죠. 때문에 아하. 언제나 대환영입니다. 꼭 놀러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주신 김상기 차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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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남 기자님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